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주제는요.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죠. 바로 단체 채팅방. 이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, 사이버 불링의 실체입니다. 우리 모두 단톡방 쓰잖아요, 그죠? 친구들이랑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고 학교나 회사에서 중요한 소식도 공유하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요. 정말 우리를 가깝게 이어주는 아주 고마운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연결성이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. 쉴 새 없이 울리는 그 알림음 뒤에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자,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이 대체 왜 생겨나는지, 그리고 가해자들은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는지, 이게 피해자에게는 어떤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지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.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맞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아니, 이렇게 편리하고 유용한 소통의 공간이 어쩌다가 폭력의 온상이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? 그 심리적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죠. 단톡방 괴롭힘이 이렇게 쉽게 벌어지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심리적인 함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익명성이죠. 얼굴 안 보이고 이름도 바꿀 수 있으니까 죄책감 없이 훨씬 더 잔인한 말을 쉽게 내뱉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엄청난 확산 속도입니다.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데 이게 또 자기들끼리만 있는 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. 바로 군중심리입니다. 에이, 다들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한마디 뚝 던지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도 끔찍한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가해자들이 쓰는 정말 교묘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기술들, 그들만의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떼카입니다. 말 그대로 때로 카톡을 보내서 공격하는 거예요.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듯이 한 명을 채팅방으로 탁 불러내서 수백 개의 욕설과 비난 메시지를 한꺼번에 퍼붓는 방식입니다. 피해자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언어폭력의 홍수 속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거죠. 다음은 방폭입니다. 방을 폭파시킨다는 뜻인데요. 피해자를 채팅방에 초대해 놓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멤버가 한순간에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텅 비어버린 채팅방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의 그 기분. 이건 정말 뭐랄까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 학대인 거죠.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카톡 감옥입니다. 고통스러워서 채팅방을 나가도 마치 좀비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. 알림은 멈추질 않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강하게 올가매는 말 그대로 디지털로 만들어진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피해자들은 과연 어떤 현실을,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? 이제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, 24입니다. 24시간.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적어도 학교가 끝나면 잠시 멈출 수라도 있죠. 하지만 사이버 불링은 다릅니다. 밤이고 새벽이고 내가 잠든 순간까지도 스마트폰 알림 하나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. 도망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. 이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죠.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내 방, 내 침대 위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는 겁니다. 손에 든 스마트폰이 곧 나를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거죠. 그리고 이 디지털 폭력은요, 그냥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현실에 아주 구체적이고 끔찍한 상처를 남깁니다. 이건 절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. 우울증, 불안감 같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져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하고요. 심지어 거짓 소문이나 개인정보가 퍼지는 2차 피해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. 정말 암울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죠. 이제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이 폭력에 맞서 싸워서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만약 지금 당신이 혹은 주변의 친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
모든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둘째, 망설이지 말고 117에 신고하세요. 24시간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부모님,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절대 피해자 개인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방관하는 우리 모두,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.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개인의 책임감,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의 관심, 나아가서 AI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아예 시스템적으로 이런 폭력을 막으려는 노력까지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. 이 한마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. 우리의 침묵이 때로는 가해자에게 그래도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. 어쩌면 당신의 아주 작은 관심이 지금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하다면 혹은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117 신고센터나 117 챗 앱 같은 곳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. 결국 우리 손안에 이 작은 기기가 사람을 잇는 연결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사람을 해치는 폭력의 무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.